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대전 세종 통합, 또 대전,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났을 때 부동산 영향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월 말에 새로운 뉴스가 또 나와 있어요. 그동안 대전, 세종, 충남, 북, 충청권, 어, 4개 시도를 다 합쳐가지고 행정구역 통합 전 단계로 지자체를 설립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른바 광역 메가시티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광역 메가시티를 얘기하기는 좀 언급되고 있는 곳이, 어, 우선 수도권 광역, 과거에 지자체 선거하고 그럴 때도 서울광역특별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인천, 그리고 뭐 경기권 다 합해가지고 광역으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 있었고, 또 부울경, 부산, 울산, 경상 남북도겠죠. 뭐 경상도 이렇게 이론을 해가지고 부울경, 뭐 이렇게 해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또 이어서 충청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대전, 세종, 뭐 청주 다시 포함하면 대전, 세종, 뭐 충청권 이렇게 광역 특별자치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수도권도 좀 부진하고 메가시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울경도 이미 뭐 깨지는 수준으로 갔습니다. 각자 꽃봉오리는 맺었었는데 꽃을 피우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이제 유일하게 대전, 세종, 충남북만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을 때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관련 기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충청권 시도의회 유니버시아 대회 개최, 메가시티 구축 힘 모으기로, 또 상생발전협력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운영 시작, 또 이어서 2040년까지 행복도시권 광역계획 확정. 무슨 말씀이냐면, 그동안은 그, 이렇게 기존 행복도시권이었는데, 그동안요, 대전, 세종, 청주, 뭐 이런 행복도시권, 이제는 메가시티를 만들면서 저쪽에 서쪽에 있는 태안, 서산, 당진 제외, 여기는 뭐 수도권하고 가까워요, 이쪽에. 그리고 청주, 제천, 단양, 여기는 원주, 여기도 이제 수도권하고 가까운 거죠. 원주도 수도권이니까. 뭐 그렇게 됐을 때 나머지 이 파란 라인으로 이렇게 쭉 선을 그었던 이 서천군 쪽에, 저쪽 서남부, 그리고 저쪽에, 이쪽은 이제 동남부죠. 영동군, 이런 식으로 남쪽으로 논산, 금산,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음성, 괴산, 또 천안은 당연히, 천안, 아산은 워낙에 핫하니까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서쪽에 예산, 뭐 홍성, 청양, 보령까지, 부여는 포함되고, 이렇게 해서 행복도시권을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뉴스를 잠시 좀 살펴볼게요. 제가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충청권 4개 시도는 그 그동안 10년 넘게 진행되어 왔던 충청권 4개도의 특별지자체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난 1월 31일 충청권 4개 시도에서, 이제 4개 시도라는 그 연합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종시에서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이것을 출범식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의장은, 말하자면 팔자지, 8명이니까요. 그래서 특별지자체 설립을 하자, 상호 약속을 하고,
조례 규정도 좀 하고, 조례 규칙도 재개정하고, 행정재정 지원도 하고, 시도민 공감대 형성도 하고, 또 국가 지원 공동 건의를 하는 상호 협력을 좀 지원하자. 그래서 전국 각 부처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충청권 초광역 협력 지원 공동 건의를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 계획에 따르면 지금 현재 3개과죠. 초광역기획과, 지원과, 사업과 이렇게 9개 팀으로 구성된 추진단이 발족이 됐습니다. 발족이 돼서 세종시에 우선 설치가 됐고, 이 4개 시도, 그러니까 대전, 그 다음에 세종, 충남, 충북 4개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37명. 그래서 올해 예산은 20억인데 4개 시도가 5억 10분담에서 지원하기로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꽃봉오리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광역 지자체가 성립을 하려면 가장 급선무가 도로망입니다. 도로망. 도로망을 어떻게 할 건가, 또 어떻게 설치할 건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뭐 행정 통합도 되고 경제 통합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잠시 한번 도로망은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계획 중인 충청 남북도 대전 세종 이렇게 그 아울러서 진행하려고 하는 이 도로 교통망입니다. 이게 4차 국가철도망 계획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들은 확정됐고 파란색들은 그다음에 이 회색 부분 그다음에 여기 회색 부분은 구상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전의 경우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 1호선은 이미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저쪽 반성역에서 파남역까지 운행 중에 있고, 또 대전 2호선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램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이게 바로 2호선인데 대전 주요 거점을 통과하는 순환 노선으로 하겠다 이미 발표가 됐고 진행될 것으로 봐요. 또 하나 대전 3호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디입니까? 신탄진에서 계룡까지 가는 이 파란 라인 이것이 3호선 그러니까 뭐 일종의 요것은 경부선 일부 그죠? 경부선 일부 그리고 이제 호남선 일부 현재 그 호남선 그 철로가 있어요. 철로를 활용해서 대전 3호선을 만들겠다. 이것도 결정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조치원에서 세종이죠. 조치원에서 대전역까지 또 마지막으로 대전에서 옥천까지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계룡에서 논산 거쳐 강경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교통망을 만들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즉 1호선을 우리 저 지하철 1호선 있잖아요. 1호선을 세종까지 연결한다. 세종까지 연결한다는 거고 그리고 대전, 세종, 충북을 잇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겠다.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리고 계획 중인데 세종에서 공주 그리고 청주 공항에서 천안까지 이렇게 되면 이 광역교통망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부동산 입장에서 보면 뭐 그 집가는 어떻게 될 건가?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토지의 특성이 말이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토지를 움직일 수 있다면 엄청난 대박이 나겠죠. 그러니까 저쪽 그 뭐 금산에 있는 뭐 금산 진산 뭐 아주 두메산골도 있어요. 그쪽에 제가 태어났던 그 삼갈이라고 있는데 그쪽 땅을 말입니다. 이 은행도로 옮길 수 있다면 군산을 옮길 수 있다면 대박 나는 거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부동성이죠. 부동성.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지역성도 마치 같이 따라 들어오는데 지역에 따라서 지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지가를 상승시키거나 이 부동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접근성이거든요. 접근성의 기본이 되는 게 도로, 교통망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교통망이 확충이 되면 자연스럽게 지가가 높은 곳을 따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 대세청, 이 메가시티가 부동산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주 뭐 파격적이죠. 아주 혁명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 메가시티를 만든다고 보면 그거의 그 정책 일환으로 그런 충청권 메가시티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도로망이 가장 중요하다. 도로망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메가시티는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도로망에 관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대전 1호선, 2호선, 그 다음에 대전 3 내지 5호선,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대전, 세종, 청주까지, 그리고 이 BRT, 예? 버스 특별 노선이잖아요. BRT 노선은 그럼 세종에서 활발하게 해서 대전의 그 유성 반석까지 또 BRT가 청주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심까지. 자, 그랬을 때 이러한 교통망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 수혜를 보는 곳, 말하자면 지가가 상승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 봤어요. 다음 화면 보시죠. 우선은 제가 조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도시 이 철도 노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조치원역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침산동 일원에서도 토지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이 침산동은 말이죠. 조치원역의 뒤편에 있다고 봐야 돼요. 뒤편에. 여기는 거의 뭐 개발이 덜 된 상태고 일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침산동이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저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 보다 일반인들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이런 분야에 공부를 좀 했고 또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제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침산동이 지가가 변동되고 있고 앞으로도 변동될 겁니다. 특히 침산동 이쪽 이런 우길 아파트라고 있어요. 우길 아파트. 뭐 지은 지는 한 10년 이상 됐는데 여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위해서 땅들을 많이 매입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쪽 땅값이 당연히 움직이고 있죠. 지금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침산동을 조치원 침산동입니다.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파남동, 대전 파남동, 세천동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대전역에서 옥천까지 광역철도가 또 생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파남동을 거쳐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노선이 생기면서 가장 역세권은 파남동이고 세천이에요. 세천, 옥천과 경계에 있는 부분인데 이쪽 부분은 파남동도 지금 파남동 일원의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파남 사거리죠. 파남역 부근에 역세권이 더 확장될 거예요. 파남동을 주목하시고 아울러서 인근 용운동 그리고 대동도 상당한 역세권이 되는 거죠. 대동은 당연히 역세권 되는 거고요. 세천과 파남동이 확장되면서 거기 하나만 넣으면 세천이에요. 세천. 그래서 이쪽 지역이 지가가 변동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요. 여기는 금남면, 세종 금남면이 있고 여기 유성 안산동이에요. 안산동도 요즘 매우 핫하죠. 새로운 그 주택단지들이 계획이 돼 있고 들어서고 있고. 자, 특히 이 금남 두만리라는 안산동 경계지점이에요. 경계지점. 이게 세종과 대전이 교통망이 확충이 되고 통합이 된다면 금남과 안산동은 그냥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의 도시처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산동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금남 두만리가 현재 또
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종 BRT 노선이 청주 도심을 통과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통과하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느냐? 이 가경동을 통과해야 됩니다. 가경동, 복대동 통과해야 돼요. 복대동과 이쪽은 당연히 공업단지가 많이 있고, 이 가경동은 이 공업단지를 말을 유지시켜주는 배후 도심이라고 봐야 돼요. 특히 이 가경동에는 시외버스 터미널, 각종 교통 인프라가 꽉 차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청주에서도 이쪽 지역 지가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여기 더 높아질 거예요. 가경동을 좀 주목하시고, 과거에는 청주는 육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육거리 아시잖아요. 육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됐는데 육거리는 이미 구도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상대구는 가경동이다. 그래서 가경동에 청주에 사시는 분들도 가경동을 당연히 주목하시고, 또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겠다. 투자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전자화폐라든지 주식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돈을 겨우 벌 수 있고, 또는 돈을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은 조금 이 경기 흐름이나 경기 사이클이 좀 느린 편이죠. 근데 좀 약간은 조금 느슨하게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서.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조치원의 침산동, 그리고 대전의 파남동, 세천동, 그리고 세종의 금남면 중에 두만리, 그리고 유성구 안산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주의 가경동, 이걸 주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제세청 메가시티와 관련돼서 도로가 확충되었을 때 어떻게 지가가 변동될 수 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화면의 우측 하단에 보면 헌팅캡을 쓴 제 커리커처가 있습니다. 커리커처를 눌러주시면 바로 구독 신청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